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분들, 대박이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주식으로 수익 내고 싶으시죠?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으시죠? 주식 투자 제대로 배우면 가능합니다. 잘못된 방법을 버리고 기본부터 제대로 배워보세요. 주식으로 억대 연봉 수익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주가의 흐름에는 분명 맥점 또는 급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맥점을 찾을 수 있다면 보다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하고 보다 비싸게 잘 팔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맥점을 찾는 기본기를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가의 움직임에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지와 저항을 이해하면 맥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맥점이라는 것은 세력이 매수하는 자리 또는 세력이 매도하는 자리, 메이저가 매수하는 자리, 메이저가 매도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기본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시세에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지와 저항은 가격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걸 모르고 주식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지라는 것은 매수세가 강해서 하락세가 저지되고 상승으로 반전시키는 가격대입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매도세가 강해서 상승세가 저지되고 하락으로 반전시키는 가격대입니다. 자, 표를 보면 이해하기가 편한데요. 이렇게 상승을 하던 주가가 상승을 멈추고 다시 빠지는 거죠. 왜 상승을 멈출까요? 거기서 매도세가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하락하던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하는 이유는 거기서 매수세가 출현하면서 지지가 되기 때문이죠. 통상 전저점은 지지작용을 하고 통상 전고점은 저항작용을 일단은 하게 됩니다. 물론 확률이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습니다.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는 선들이 있는데요. 추세선, 이평선, 중심선, 일목선, 채널선, 피보나치 되돌림선이 있습니다. 이런 선들이 겹쳐 있는 자리는 지지나 저항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지와 저항은 그 역할을 서로 자주 바꿉니다. 강한 저항이 돌파가 되면 그 저항은 지지로 바뀝니다. 강한 지지가 깨지면 그 지지는 저항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저항을 받던 주가가 그 저항을 돌파하면요. 다시 그 자리로 눌릴 때 지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러냐? 저항이 있었는데 돌파를 했다는 건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고 매수 주체가 있을 텐데 그런 자리로 다시 눌릴 때는 신기하게도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심리하고도 투자 심리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지지가 있었다는 것은 매수세가 존재하는 자리라는 건데 그런 자리가 깨졌다는 것은 더 강한 매도세가 출현을 했다는 것이고 그 깨지고 나서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면 그런 자리는 다시 또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실전 사례를 봐야 이해하기 쉬우시겠죠? 2월 28일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더미동, 2월 7일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제넥신, 1월 14일, 1월 15일 매수 1순위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2차전지 경고 영상, 현대 엘리베이터 급락 경고, 아난틱 고점 시그널 발생, 남북 경협주 경고, 이런 영상에서 봤던 종목들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먼저 현대 엘리베이를 볼게요. 제가 이 현대 엘리베이는 이 영역에서 강력한 매도가 출현한다라고 했었죠. 자, 지난 10월 고점에서 부딪히고 급락했습니다. 근데 그 10월 고점에 부딪힐 때 어떤 자리였냐면 바로 작년 6월 급락할 때 저항을 여러 번 받고 지지 저항이 있었고 급락한 자리죠. 그래서 그 자리가 이번에도 강한 저항이 된다. 그리고 그 밑에서 그 앞서서 여기서 지지 받다가 갭으로 깨지고 급락했습니다. 이 자리도 일단은 저항이 된다라고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걸 30분 봉으로 보면 이번에 고점을 형성하고 강하게 깨졌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죠. 그럼 어디서 저항이 돼요? 이 앞에서 지지가 있었죠. 그 앞에서 저항이었습니다. 그게 강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약하게 올라갔죠. 신기하게 여기가 저항이 되죠. 그래서 이 자리가 외국인들 공매도하는 자리고 세력이 매도 치는 자리고 우리가 하승훈과 우리 팀에서 주식 선물 매도를 때린 자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여기 지지 시도가 나오다가 깨졌고 저항이 됐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면 저항이 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평선 30분에 122평, 242평, 11선과 21선이 우하향에서 꺾이는 자리에서 삼중고점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대량 매도 자리죠. 그래서 거기서 또 우리는 주식 선물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공매도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아난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 오늘 밤 김재동 출연하는 날이 고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려보면 쐐기형 패턴을 그렸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쐐기형 패턴 상단에서 분할 매도 자리인데 호재가 출연했으니 일단 분할 청산하면서 이후 흐름을 확인해야 되는데 쐐기형 하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하락, 반등, 하락이 나온다라고 미리 알려드렸죠. 실제로 하락, 반등, 하락이 나왔고 마지막 이 투매 자리가 뭐였냐면 이 앞에서 반등할 때 짐 로저스 방북 설이 있었고 그 방북을 부인하면서 급락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 저항을 받았었죠. 이 저항을 받은 자리가 지지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 방북 부인설이 나오면서 손절 물량, 투매 물량을 받아내고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여기 저항 자리에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아니었어도 이 자리에서 아난티는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왜? 상승이 상승 목표치를 채우고 강하게 빠졌죠. 그리고 약하게 찔끔찔끔 올라갔습니다. 상대적인 강도에 비해서 고점 패턴을 만들고 개인들이 대량으로 물려있는 상태에서 찔끔찔끔 올라갔죠. 거기서 이제 재료 노출이죠. 이벤트가 오픈되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앞에서 고점 패턴을 이미 만들었고 매물이 잔뜩 쌓여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무조건 매도를 하고 보는 자리죠. 거기서 내가 매도했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종목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를 보시면요. 여기서 자, 이날 2월 19일 날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날 수급, 외국인 기관 수급이 세게 들어왔는데 이 자리는 일단 무조건 파는 자리입니다. 왜? 이 앞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다가 대량거래 터졌죠. 거기서 반등을 했는데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이 장대 연봉 상단에서 부딪히고 강하게 빠지고 약하게 반등하고 다시 장대 연봉으로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처음 올 때는 일단 매도 자리예요. 근데 보세요. 1월 이후 시장이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코스닥도 1월 달에는 코스피보다 약했지만 2월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했었죠. 그런데 이 종목은 못 가고 있습니다. 왜 못 가요? 올라올 때마다 파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왜 팔까요? 앞으로 에코프로 실제 전망을 안 좋게 보니까 올라올 때마다 파는 메이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메이저가 출연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선 일단 팔고 내가 팔았는데 혹시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올라간 이후에 반드시 눌림이 나옵니다. 이런 자리는. 왜냐하면 121선, 241선 다 우하향이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서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급락했잖아요. 그럼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냥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파는 자리인데 거기서 단순히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니까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는 TV의 사이비성 전문가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미동을 한번 볼게요. 더 미동이 2월 28일 날 급등했었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3월 달에 눌림이 나오면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날 북미 회담 결렬이 나오면서 그날 오후장에 막판에 급락을 했습니다. 분봉을 볼게요. 그날 막판에 급락한 모습을 보면 자 보세요. 그날 장 후반까지도 이 상승폭을 유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3시 이후에 급락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지지가 나왔는지를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시장 영향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급락을 하지 않았겠죠. 대북주가 아니니까. 근데 대북주가 다 빠지고 펀더멘탈이 좋은 중소형주도 같이 빠졌는데 이거는 펀더멘탈이 안 좋은 테마주성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투매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앞에서 보시면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계속 받았죠. 거기서 아침에 갭으로 돌파하고 아래꼬리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처음 내려올 때는 단타 매수라도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데 일시적인 악재로 빠졌기 때문에 더 미동과 관련 없는 악재로 빠졌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왔고 그 앞에 윗꼬리가 길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단기 저항, 매도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한번 볼까요? 덕산 네오룩스 제가 1월 14일, 15일에 이 종목 조정시 매수 1순위 종목이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조정이 실제로 나왔고 어디서 지지가 나왔어요? 이 앞에서 저항을 받다가 그 다음 돌파하고 그 다음날 지지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지지가 됐죠. 일시적으로 시초가가 깨졌지만 바로 올라오면서 지지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2월 초에 급등 이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18,500원 전후에서는 돌파를 하더라도 반드시 눌림이 나오는 자리다. 굉장히 매우 높은 확률로 눌림이 나온다. 그래서 눌림이 나올 때 공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자리를 정확히 보면 어때요? 정확히 요 앞에서 저항받은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다시 또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셀트리온, 안타까운 종목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저와 우리 팀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죠. 2017년 12월 이 쌍바닥 자리에서 이 쌍바닥 진짜 완전 날바닥에서 쌍바닥의 두 번째 바닥 부근에서 비중을 왕창 실어서 매수해가지고 3월 고점 부근에서 분할로 청산해서 100%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깨지는 걸 보면서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다 팔아야 된다. 나중에 40만원 갈 수도 있고 50만원 갈 수도 있다. 그건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대량거래 터지면서 고점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올라간다라고 했었죠. 그때 거기서 다 팔고 기다렸으면 싸게 살 수가 있었는데요. 이 지지가 나오고 저항이 나오고 저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마지막 급락하기 전에 마지막 고점 찍을 때도 여기서 무조건 다 팔아야 된다라고 했었고 주식 선물 매도 자리라고 했었습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지지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가 매도 자리가 되는 거죠. 나중에 40만원 가더라도 일단 팔고 이후의 흐름을 확인하고 다시 접근하는 거죠. 이후의 흐름을 확인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급락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앞에서 지지가 됐습니다. 이 지지가 됐는데 거기가 대량 거래로 깨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저항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박스권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나와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박스 하단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다. 근데 박스 중간에서는 어정쩡하게 매수를 하면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박스 중심으로 처음 올라올 때는 저항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항을 확인하면서 분할 비중 단기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그대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매점을 안다면 이렇게 급락하는 주식을 피하고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댓글 보니까 포스코를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 일단 포스코도 한번 잠깐 지지 저항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 1월달에 시장이 급등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갔고 포스코도 뒤따라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반드시 팔아야 되는 자리죠. 왜? 포스코가 지난 9월달에 여기서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하락을 하다가 지지가 나왔어요. 대량거래 터졌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반등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반등을 했는데 반등 고점이 어떻게 앞에서 지지 나왔던 자리가 저항이 되면서 강하게 빠졌죠.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지지 시도가 나왔는데 또 대량거래 터지면서 강하게 빠졌습니다. 그 자리 처음 올라오면 일단 매도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을 했어요. 앞에서 12월 달에 저항받은 자리가 돌파를 한 이후에 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인데 강하게 빠졌죠.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갔는데 강하게 장대 음봉으로 강하게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기에 매물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윗꼬리 만들고 빠졌죠. 여기서 빠질 때 하락, 반등, 하락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반등의 고점 부근에서 팔아야 됩니다. 왜? 앞에 매물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포스코의 장기 추세는 여전히 하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보유를 하면 안 되고 단기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나중에 장기로 가져가더라도 밑에서 만약에 샀다. 그럼 올라올 때 저항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주고 또 다시 밑에서 사고 이런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포스코 흐름이 안 좋은 게 오늘 시장은요. 전저점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전저점 부근에서 끝났습니다.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전저점 부근에서 끝났는데 오늘 전저점을 깬 주식 삼성전기, 포스코 이런 주식은 지금 시장보다 약하고 매물이 위에서 쌓여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반등은 이후에 나올 것입니다. 하락
반등 하락이죠. 또 반등이 나올 텐데 그 반등 시 분할 청산하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 흐름을 확인하고 다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입니다. 단기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맥점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맥점을 찾는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법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공부를 하시고 소액으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지와 저항에는 확률 높은 자리가 있고 확률이 떨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에는 확률이 높은 자리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다면요. 네, 좋아요와 댓글,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주식 투자로 안전하게 고수익을 내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밌는 주식 공부를 하면서 주식 투자 실력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계좌가 커지고 부자가 되실 겁니다. 하승훈 대박TV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 억대 연봉 이상의 수익을 쉽게 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왼쪽 밑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눌러주시고 빨간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종모양 누르시면 앞으로 하승훈 대박TV의 주식 관련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승훈 대박TV 들어가시면 좋은 영상이 진짜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수익 내기, 억대 연봉 수익 내기 매매 기법,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응 전략, 대북 관련주 대응 전략, A급 관심 종목, 네, 인기 업로드, 제약바이오 뭐 이렇게 분류가 쭉 돼 있으니까 이런 매매 기법, 바닥을 찾는 매매 기법, 급락을 피하는 법, 이런 주식 피해라,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응원의 메시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 아래쪽에 다른 영상이 있을 텐데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공개 댓글 추가라고 있습니다. 여길 누르시면 궁금한 내용이나 응원의 댓글 다실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예측이 30%의 대응이 70%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예측을 잘해야 대응도 더 잘하겠죠?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대응도 못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대박이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